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고용시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특히 한인들의 취업 현황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잡코리아 USA 이영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주 한인 채용시장 전문가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분들은 채용시장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잡코리아 USA를 벌써 13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학생들도 많이 만나보고 회사들도 많이 만나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취업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어느 정도? 회사가 한 10,000개 정도가 지금 저희 통해서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요. 예. 구직자들은 한 10만 명 정도가 저희를 이용해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인들의 고용 시장부터 좀 살펴볼게요. 어때요? 지금 현재 구직자 또는 일자리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일자리는 많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구직자가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직자가 10명이라고 하면 네. 직장이 한 20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회사들이 지금 사람을 찾는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꽤 오래전서부터 지속이 되어 온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롭게 벌어지는 상황인가요? 네, 팬데믹 이후에 새로 생긴 거고요. 예. 그 원인을 저희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한국에서 재원이나 이런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남아서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네네. 그분들이 팬데믹 때 다시 많이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애를 맡겨가지고 유치원 같은 데 애를 맡기고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셨었는데 팬데믹 동안에 유치원도 셧다운되고 하다 보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를 그냥 키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다시 직장으로 안 돌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자들을 살펴보면은 미국에서 일하려는 젊은이들이 꽤 많죠.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가장 그래도 선진국으로 그렇게 힘이 있고 큰 나라이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네.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네. 이런 좀 자유로운 부분도 많고 네. 그리고 더 좋은 회사, 높은 회사, 큰 회사들로 갈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렇게 온다고 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그 비자 문제가 있는데 그 취업 비자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네. 미국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저는 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나 온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꼭 비자를 해결을 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건 영주권은 퍼머널리 여기서 미국에서 살면서 모든 생활을 똑같이 시민권자랑 똑같이 하되 그 대신 투표권만 없는 그런 비자가 영주권이고요. 예. 그게 H1이라고 해서 네. 취업을 위해서 오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스폰을 하게 되고 네.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H1 비자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OPT라고 있는데 네. OPT는 미국 내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1년에서 3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비자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J1 비자가 있습니다. 예. J1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미국에 인턴십으로 와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장이라든지 J1 같은 경우 또 H1 같은 경우는 연장 여부는 어렵다고 봐야겠어요. H1은 한 번 연장이 가능하고요. 예. 그 대신 J1 같은 경우는 연장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J1 비자를 받고 오는 이른바 인턴들이죠. 이 인턴들 추세는 지금 어때요? 팬데믹 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한 2,100명 정도가 미국에 들어와서 1년에 네.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지금 팬데믹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많이들 안 들어오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몇백 명 정도만 들어오는 걸로 많이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OPT 제도를 통해서 취업을 하려는 젊은이들은 어때요?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가장 미국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거죠? 네, 미국 예. 대학에 꼭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OPT 1년에서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일반 학과는 1년밖에 안 주는데요. 네. 스템이라고 해서 그 과학 쪽에 관련된 그 전공을 하게 되면 3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남고 싶어 해가지고 많이들 남았었는데 네. 이번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OPT도 안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이 많이 있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H1 같은 경우는 어때요? H1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자인데요. 네. 문제는 추첨제로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오픈되는 게 한 5만 명이다라고 하면 현재 네. 한 2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한 25% 정도만 추첨을 통해서 네. 된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좀 확률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업들이 이제 그 인재들을 원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이 기술이나 어떤 자질을 갖고 있어도 이 비자 때문에 굉장히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영주권자는 시민권자를 원하고 J1이나 또 OPT 같은 취업 희망자들 같은 경우는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어디를 살펴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J1이나 OPT 같은 경우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했다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는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제 좀 같이 일을 해볼만 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뭐 비용 같은 것도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비자를 뭐 스폰해주고 거기에다가 뭐 수수료를 내고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 5,000불에서 뭐 10,000불 뭐 이렇게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OPT나 비자 이런 비자를 스폰하기 위해서는 꼭 그 세금 보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국가에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꺼려하시는 이런 오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떤 취업 준비생이 취업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워낙 학생들이 지금 재택근무 같은 거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회사를 나오라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최소한 이런 회사와 방침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시장은 많이들 이직을 많이 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정도 일하다가 더 네. 좋은 회사가 있으면 내 몸값 올려가지고 또 이직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국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좀 자기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오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데 가서 일하고 싶어 하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는 서로 양쪽에 그 원하는 게 좀 다른 게 네. 있다고 보겠군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랫동안 같이 가는 게 편하긴 하지만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도 그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뭐 음. 연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직 얘기를 하셨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은 이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제일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저희가 봤을 때 네. 이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근데 너무 잦은 이직을 하게 되면 우선 안 좋아요. 왜냐하면 뭐 1년 만에 막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회사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다시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이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모 회사에 다니던 친구를 봤는데 네. 한 6만 불 정도 연봉을 받던 친구가 네. 갑자기 10만 불을 오퍼를 받아서 갔어요. 네. 거기에 회사 입장에서는 10만 불 정도면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만큼 못한 걸로 판명이 돼서 그냥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연봉을 올려서 가는 거, 뭐 좋은 회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가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새로운 일을 만든다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네. 되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잦은 이직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좀 안정적인 근무 기간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 한 몇 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생각하는 건 최소한 3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3년 정도. 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일단은 계속 한번 일을 해야지 경력이 쌓이고 네네. 그 경험을 좀 인정해 준다는 네. 거군요. 저희가 HR 담당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네. 이력서를 봐가지고 만약에 1년, 2년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분들은 네. 처음부터 그냥 아예 빼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예 다시 채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 인력 채용 담당자분들은 어떤 고통을 제일 많이 호소하세요? 지금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지금 회사는 잘 되고 바쁘고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또 소송 이런 게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누가 이렇게 간부가 좀 말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갑자기 소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교육들 많이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직자들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 자기하고 맞는 직장을 찾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연봉을 받고 싶어하고 네.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게 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 맞는 잡들이 한인 기업들에 많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은 뭐 어카운팅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지만 엔지니어링 쪽은 솔직히 많이 오픈 포지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국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고 미국 네. 회사를 찾게 되고 이런 좀 어려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팬데믹 때문에 이제 고용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쯤까지 계속 갈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그 경기가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네. 미국의 그 빅테크 업체들도 지금 막 레이오프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금 더 갈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한국 시장은 구직 시장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네. 똑같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골라서 갈 수 있지만 네. 조금 지나게 되면 갈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택근무 추세도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겠네요. 네, 지금 많은 미국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안 하려고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네. 입장이고요. 네. 제가 알기로도 한인 기업들 중 뭐 최소한 풀로 재택근무는 안 해도 하이브리드식으로 일주일에 2, 3일씩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아예 재택근무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임금을 공개해서 취업 공고를 내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가 그 취업을 하는데 기대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지금 뭐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연봉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4만 불에서 5만 불, 뭐 한 달에 한 4천 불 정도 네.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이제 기본적인 급여고 네.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을 또 네. 원하잖아요. 지금 요즘 보면 아시다시피 뭐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뭐 보험이라든지 네. 건강보험, 뭐 그다음에 덴탈, 비전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네. 보험을 다 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401k라고 이제 이렇게 은퇴연금. 많은 이들 은퇴도 많이 생각하게 되면 그때 돈을 모아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 대표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요즘 그 정리해고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언급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직장을 이제 나가라고 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어떠세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뭐 말하는 거는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는 아무나 자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될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뭐 그 직원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이 친구가 회사에 기여도를 하는지 그걸 다 점수를 매겨서 그중에 안 좋은 사람들을 자른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 갑자기 뭉텅이로 월급 많은 사람 한 번에 확 잘라버리고 네. 아니면 뭐 이 디팔트먼을 아예 없애버리고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송을 받을 찬스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은 소송이 예상될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취업 준비생들로 봤을 때는 참 이게 참 이해관계가 참 그래요. 좋은 직장은 계속 오래 있고 싶어 하고 또 안정적으로 다니고 싶어 하는데 사실 미국에 이런 안정적이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들이 많이 있나요? 미국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정규직이라는 게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뭐 평생 직장 네. 이런 게 많이 있다고 하면 네. 미국은 원래 시스템 자체가 언제든지 이직해서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도 된다. 이게 좀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고요. 네. 그래서 물론 원하는 직장에 제가 아시는 분은 지금 20년째 한 곳에 다니고 있는데 네. 그분은 처음 회사가 셋업됐을 때부터 같이 조인을 해서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계속 연봉도 올라가고 직위도 올라가고 베네핏도 좋아지니까 딴 데 안 옮기고 그냥 거기에 계속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하고 미국 내에 있는 미국 기업들하고 시각이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용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을 뽑는 그런 기준 같은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인재를 확보하는데 어렵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들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미국 회사 자체는 기본적으로 성과 위주로 정말로 이 친구가 오래 있고 안 있고 그거보다는 성과만 좋으면 무조건 다 뽑겠다. 그리고 성과가 안 좋으면 바로 하루아침에라도 그냥 내보내는 게 많고요. 네. 한국 기업들은 그래도 좀 약간 그래서 예. 좀 더 오래 가려고 한 게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기업에서 하는 대우 자체가 너무 다르거든요. 미국 아. 기업의, 한국 기업의 연봉이 보통 뭐 1.5배에서 2배는 더 주고, 여러 가지 베네핏들도 훨씬 더 좋고, 네. 뭐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자유롭게 해주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 대신 성과만 안 나오면 언제든지 자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1.5세 2세들,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미국 회사로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고요. 네. 1.5세 2세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도 잘하고,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한국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지금 현재는 많은 한국 우선 인재들을 뺏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인재들을 일단은 우선 선호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는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미국 사람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일을 다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한번 뽑기 시작하면 계속 한국 사람들을 많이 뽑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실 때 이제 많은 이제 그 고용 전 담당하시는 분들, 회사들, 그리고 또 구직자를 보실 텐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우선 있었나요? 한국 기업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앞으로 더 이렇게 심해질 거라고, 사람은 점점 부족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인재들이 이왕이면 더 대우가 좋은 미국 회사로 가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한국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좋은 대우를 하는 것보다는 네. 너 한국 사람이니까 같이 좀 일해보자, 더 그냥 정으로 많이 이렇게 좀 호소하는 네.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기업들도 미국 회사들처럼 좀 더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고 회사 직원들이 더 올 수 있게 그렇게 맞춰주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그냥 팬데믹 이후로 네. 그냥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충 그냥 잠깐 뭐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재택근무, 나는 회사 정말 나가기 싫어,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직장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다시 회사에 적응해서 회사와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이게 알려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비밀리에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때요? 내가 직장을 옮긴다고 하는 거를 뭐 공개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옮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물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회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조심은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래요? 다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공개를 하는 거고, 네. 물론 그 대신 한국처럼 아예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면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를 봐야 될까요? 보통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되면 네. 대부분 회사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달라 그러면 우리가 연봉의 뭐 10%, 20%를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네. 간혹 이렇게 회사가 아닌 구직자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런 부분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브로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브로커가 많이 미국은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하지만 그래도 회사가 그런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되는데 개인한테만 혹시라도 돈을 요구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되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언어. 뭐 영어를 뭐 아주 능통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를 좀 배우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와서 자리를 잡으려면 네. 일반 직장으로 와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오피스에서 일할래라고 한다고 하면 네. 여기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 영어, 한국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자기만의 스킬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네. 아니면 어카운팅이라든지 네.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에서 공부를 더 해서 뭐 자격증도 따고 기술도 배워와서 미국으로 온다면 훨씬 더 취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 기술도 없이 그냥 저를 써주세요라고 온다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도 많이 보셨어요? 네, 저희 많이 봤는데 그냥 네. 뭐 전공 뭐 그냥 경제학과 네. 졸업해가지고 아니면 뭐 정치학 이런 거 네. 졸업해서 그냥 무작정 오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일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어도 필요하고 뭐 기본 일을 해야 되는데 영어도 잘 못하시고 그냥 뭐 전공도 하나도 안 맞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데 그냥 네.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네. 직장도 못 구하고 계속 고생하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나이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올 텐데 중간에 오시는 분들, 애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근데 미국은 또 좋은 점은 네. 그렇게 나이에 상관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은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은퇴 나이가 네. 정해져 있지도 않고 네. 어르신들도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리고 경험을 많이 쳐주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충분히 네.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가장 좀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꼽자면은 지금 현재 어떤 분야가 인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 따지면 네. 예전에는 IT 업체들이 네. 진짜 인력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그런 분들을 뭐 중국이나 네. 인도 이런 데서 그래서 많이들 데리고 왔고요. 근데 네. 지금은 현재는 많이 레이오프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좀 사람들이 네. 여유롭게 될 것 같고요. 네. 좀 이렇게 또 다른 직장을 보면 요즘 식당 이렇게 뭐 아니면 서비스업 그런 쪽에 지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식당에서 몸으로 일해야 되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뭐 식당 같은 경우도 보통 12시까지 하던 곳이 9시에 닫는다든지 그런 사람이 거- 없어서. 네, 사람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 식당 같은 데의 페이가 꽤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미국에서는 몸으로 일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페이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때요? 네, 맞습니다. 뭐 플러밍이라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배관공. 배관공도 있고 뭐 네. 페인트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 그분들 제가 알기로도 한 10,000불 이상씩 버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달에. 네. 네. 식당 같은 경우도 물론 미니멈 페이가 예전에는 뭐 15불이었는데 네. 지금 미니멈 페이보다 더 많이 줘서 뭐 20불, 25불씩도 주고 네. 거기에 또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티까지 하면 뭐 5,000불에서 뭐 7,000불 이상씩 이렇게 버는 분들도 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 박람회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방향을 좀 정하잖아요. 네.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정한다. 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실 텐데 직업 박람회 그 여러 번 개최를 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그 추세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 보세요? 직장 저희가 지금 취업 박람회를 한 네네. 10년 정도 지금 계속 해왔고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는 뭐 예전에는 그냥 진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군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IT 업계 아니면 한국 기업들도 요즘은 웹사이트들 다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쪽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IT, 뭐 마케팅, 네. 온라인 마케팅, 뭐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네. 쪽으로 많이 지금 추세가 많이 옮겨지는. 그러면은 사실 보면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취업하기는 정말 어렵고 뭔가 좀 기술이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국에서 익혀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국에 와서도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학원도 있고 뭐 네. 학교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뭐 짧게 배워서 6개월, 1년 동안 학원에서 네. 배우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신분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자 같은 F1 비자로 유학생으로 해서 들어와서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 졸업하고 나면 OPT 이렇게 받아가지고 네. 비자를 바꿔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OPT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제 대학만 가능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직업을 배우고 어떤 기술을 배운다면 꼭 4년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나요? 만약에 OPT를 받으려면 4년제 대학을 가야 되고요. 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J1 비자 통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J1은 꼭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그냥 한국에 있는 학교 경력으로 해서 J1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J1 비자를 하면 1년이라는 어떤 그
한정이 있잖아요. 네, 1년 동안 재연 비자로 기술을 익혀서 그럼 바로 다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 때는 F1 비자로 와서 그것도 아. 똑같이 4년제 대학이 아니어도요. 네. 1년이나 뭐 이렇게 하는 짧은 것들도 네. F1 비자는 학생 비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고 네. 끝나고 나서 재연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한국도 직장이 있고 미국도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 오시려는 분들은 많은 걸 알아보셨겠지만 그래도 미국에 대한 어떤 그 환상이라고 그럴까요? 잘못 알고 오셔서 크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유념해 둬야 될지, 자, 미국이라는 데가 이런 데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 주신다면. 한국에서 볼 때는 진짜 실리콘밸리, 네. 뭐 헐리우드 네. 이런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네. 정말 미국에 가면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오셔서 정말 뭐 한 3,000불, 4,000불 받아서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물가도 비싸고 그다음에 집값도 여기는 항상 월세가 뭐 네. 보통 조그만 방도 2,000불씩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숙집에서 일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 너무 이렇게 좋은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네.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처음에 정착하기가 정말 힘든 모든 게 비싸고 하기 때문에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뭐 여유 자금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내가 정말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네. 3,000불, 4,000불짜리 잡이 아닌 정말 좋은 회사에 뭐 연봉을 많이 받고 처음부터 오시던지 네. 그렇지 않으면 되게 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제 더 좋은 조건을 찾고 더 좋은 인재를 찾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 정보를 어디서 좀 얻고 좀 의지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뭐 저희 웹사이트 잡코리아 USA도 있지만 뭐 네. 인디드닷컴이라는 곳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링크드인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런 곳에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신문 이렇게 조그만 데 찾아서 가야 된다면 네네네네. 지금 온라인에서 서칭만 좀만 잘하면 네. 많은 잡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온라인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자, 이런 거는 꼭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좀 특히 이제 사용자들이나 앞으로 이제 직업을 구할 젊은이들이나 이거는 마지막으로 좀 한 번만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직장을 구하는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네.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원을 한 5군데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많이 했겠지. 그러면 거기서 연락이 와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회사에서는 진짜 좋은 지원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엄청 연락하고 인터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개, 200개, 300군데 지원해보시고 나서 네. 거기에서 한 10개, 네. 한 10%도 안 되는 곳에서 연락 온다고 그렇게 기대하시고 네. 계속 꾸준히 지원을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고용주분들한테는 네. 고용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주류 사회로 진출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인재들을 킵하고 싶으면 네. 미국 회사들처럼 베네핏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미국 회사와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